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대금 이게 늘어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이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참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 1.7%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고요. 3,000포인트 이제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죠? 3,000포인트 일부러 오늘 안 넘어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한일전, 그죠? 축구 경기 보듯이, 그죠? 아슬아슬하게 막, 그죠? 네. 한 번에 뚫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엄청 늘고 있죠. 밑에 거 이번에 이제 거래 대금인데, 거래 대금이 매우 크게, 거래량이죠, 죄송합니다. 거래량이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거래량도 중요한데, 코스피 이제 증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거래 대금이 크게 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보시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거래 대금이 크게 늘면서 또 이게 또 유지가 되면서 증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냥 상승 랠리입니다. 그 일시적 이벤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승 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뭐 무슨 랠리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여름에 올라간다, 썸머 랠리. 크리스마스쯤에 올라간다, 뭐 크리스마스 랠리. 특정인 때문에 올라간다, 뭐 트럼프 랠리, 그죠? 네. 뭐 트럼프면 트럼프 랠리. 지금 이재명 랠리죠, 그죠? 이재명 랠리 맞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거래대금을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코스피 거래대금인데 선거 일주일 앞두고 5월 28일부터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11조 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 전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5월 28일부터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넘기 시작해요.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그 전에는 어때요? 5월 초에 보면은 뭐 8조 원, 뭐 거의 그래요. 좀 심하게 적을 때는 6조 원, 그죠? 7조 원, 8조 원 이렇게 나오는데, 6조에서 8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냥 6조 원이면 굉장히 적은 거고요. 8조 원이면 적은데 뭐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나?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금은 어때요? 5월 28일 이후부터 거래대금이 이제 10조 원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14조. 선거 전날 잠깐 숨고르기 한다고 8조 원. 선거 끝나고 나서 12조 원, 13조, 14조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들어서 계속 17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날도 17조, 전쟁이 터진 날도 17조, 계속 17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시장이 좋은 거예요. 자꾸 이제 중동 전쟁 났다고 놀래가지고 그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증시에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였냐면 그 미친 바이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세게 일으켰던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또 지가 일으킨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죠? 뭐 했어요? 미친 듯이 금리 인상했잖아. 그게 이거보다는 100배 더 해로워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 탄핵, 뭐 탄핵 정국,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100배는 안 되는 거라니까. 중동 전쟁이 이게.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없다고. 근데 뭐 놀래냐 이거야. 그죠?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지금 다 이겨냈으면서. 그죠? 어쨌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 안 하고 뭐 도망갔거나 아니면은 좀 외면하시는 분들 나중에 크게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이제 누가 뭐 주식 안 한다고 그러면은 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세요. 그래요. 그런다니까. 아, 좀 걱정돼요. 아, 예, 그러세요. 네. 무서워요. 아,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저녁 방송 때는 이제 뭐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뭐 이 얘기를 믿고 싶은 사람 믿는 거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왜 그러겠어요? 항상 그렇거든. 고생은 죽으라고 해놓고 막상 올라갈 때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어. 얻어맞을 거 다 맞고. 예, 이현정님이랑 천사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은 다 해놓고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라져요. 그 왜? 아, 이제 안 될 것 같대. 안 될 것 같대.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록펠러시 록펠러. 저희 제가 애가 셋인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목표가 생겨서 근데 하다가 좀 지치나 봐요. 이제 공부가 좀 상위권인데 원래 상위권이 그렇잖아요. 매일 죽으라고 해도 성적이 크게 안 늘잖아요. 수학 50점 맞다가 80점 맞는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80점까지 가지 않나요? 네, 그거는 간단해요. 쉬운데 90점에서 95점, 95점에서 이제 98점, 100점 맞으려면 이제 죽으라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조금 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멘탈이 나간 것 같더라고. 힘드니까. 네, 고등학생인데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좀 그렇게 마음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줬냐면 록펠러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가 누군지 아시죠? 석유왕. 미국의 석유왕이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사실상 그 전 세계 그 뭐예요? 석유 회사들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록펠러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원래 록펠러가 석유가 아니고 금광을 저기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어디를 사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막 금을 캐고 있는데 죽으라고 팠는데 안 나오더래요. 다 포기하고 떠났는데 이제 뭐 록펠러하고 누구랑 한 사람 남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록펠러만 죽으라고 팠다는 거야. 포기하라고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없다고. 아니야 나올 거야. 죽으라고 팠답니다. 파다 보니까 금은 안 나오고 거기서 석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석유가 터진 거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아들한테. 힘내라. 네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헛된 노력이 아니다.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드는 거다. 그런 얘기 해주면서 힘내라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끄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다 성인이시니까 이런 얘기 다 아실 거 아니야. 그죠? 힘내세요. 왜 겁을 먹어요 여기서.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 그랬잖아요. 힘내시라고. 겁먹지 말라고. 이재명이 되더라도 올라간다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거래대금 늘면서 왜 겁을 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여태까지 제가 틀린 게 없잖아 지금. 맞죠? 여러분들이 힘내세요. 다 됐는데 고생은 죽으라고 해놓고 거기서 그냥 집어 던지지 말고. 그런데 옛날에 저 정말 처음에 할 때는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정말 제가 막 붙들고 설득을 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조금 더 가라고. 근데 이제 10년 주식 전문가가 15년 이상 했거든요. 요즘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원래 이래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설득이 될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상한 헛소리예요. 네. 제가 주식 안 간다 그랬대. 하지 말라 그랬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깨닫고 나서 한두 번 얘기해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러십시오. 그러고 맙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돈 벌 사람은 돈을 벌고요. 돈을 못 벌 사람은 못 벌더라고요. 팔자인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아셨죠? 네. 거래대금이 이제 크게 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맞기는 맞지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거래대금이 늘어나죠. 물론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느냐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에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뭐가 가요? 코스피가 가는 거죠. 그럼 코스닥은 같이 가야 될까요? 아니요. 대부분 지켜봐요. 문재인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니까 직전에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성질이 다르니까. 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전에 누구예요? 문재인이었잖아. 그때 어땠냐 이거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때 초반에 어떻게 됐냐? 코스피만 갔어요. 계속 갔어요. 코스닥은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 거래대금을 보시면 여기 그냥 그대로예요. 선거 전에 5조에서 7조 끝나고서 여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똑같아요. 7조예요. 그게 늘어나질 않아요. 되게 똑같다니까.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코스피가 가는 동안에 코스닥은 쳐다봐요. 원래 그렇다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형주 살까요? 대형주 좋아하시면 대형주 사셔도 되죠. 근데 난 대형주는 너무 느려 터지고 그거 들고 있으면은 막 속 터져요. 나 정말 한국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성격이 급하죠. 그러신 분들은 대형주 사시면요 지금 아마 속이 답답하실 거예요. 잘 가는 거는 잘 가는데 안 가는 거는 계속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별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좀만 참으시면 돼요. 원래 순서가 그래. 또 안 믿을까봐 보여드릴게요. 방송을 참 재밌게 하지 않나요? 쭉 혼자서 막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얘기하잖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왜? 전문가 오래 하시면은 상대방을 압니다. 자, 문제인데, 그죠?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핵됐을 때도 증시가 좀 올랐어요. 근데 문재인 되고 나서 증시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 문재인이 뭐 잘해서 올라갔느냐? 아니죠. 뭐 임기 초반에 뭐 한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지 임기 초반에. 그냥 갔어요. 왜? 똑같잖아요. 뭐 빚내갖고 돈 풀었으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미친듯이 돈을 풀고 있었고요. 문재인도 미친듯이 돈을 풀고 있었거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잖아 지금. 돈 많이 풀 겁니다. 입으로 막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 정도, 1년 좀 안 되는데 한 10개월 정도라고 할게요. 10개월 정도 올라갔어요. 코스닥은요. 이게 코스피죠. 이 당시에 코스닥은 여기인데요. 동일한 기간을 그려야 되니까 2017년이네요.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갈 때 이게 2017년 한 5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거든요. 그때 코스닥은 돕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이렇게 돕니다.
돌아요. 미치는 거지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이제 아이고 힘들어 떨어질 때 코스닥은 좀 쉬세요. 그러면 쫙 올라. 코스피가 쌍봉 찍고 떨어졌어요. 코스닥도 순간적으로 같이 떨어졌다가 옆으로 돌면서 계속 쉬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가요? 중소형 테마주들이 미친듯이 날라갔어요. 50% 100%짜리 수익이 노다지로 나왔죠. 그러면 코스닥이 이렇게 옆으로 돌 때는 종목들이 아예 안 갔나요? 갔어요? 왜 안 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돈이 식혀버렸다. 가끔씩 주식시장에서 돈이 식혀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누가 쉽게 돈을 식혀버리겠어요. 어떻게든 그냥 안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오만상 잔머리 쓰면서 전쟁 나면 도망가고, 올라가면 그때 가서 신고가 나면 그때 가서 돈 좀 벌어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죽어도 돈 안 벌려. 순간 잠깐은 벌 수 있겠지. 못 번다니까. 똑같잖아요. 아까 제가 뭐 공부하는 그 저희 아들 얘기했지만, 평상시에 게임하고 애들이랑 뭐 놀고 여자친구랑 사귀고, 저희 집은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애들이 연애하면 저는 저기에요. 주식으로 따지면 금융 제재를 때려요. 제 교육 방식인데, 사귀고 싶으면 사귀어. 대신에 금융 제재를 때릴게. 뭐냐? 용돈 안 줘요. 용돈 전액 쌍가. 일명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금융 제재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안 사귀더라고. 안 사귀어요. 누가 사귀자고 했는데 안 사귀었대. 그지 되는 게 싫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아무튼 이게 그 뭐예요? 그분들 한번 당해봐야지 알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올라간다. 무지하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애가 평상시에 그래 공부하지 마, 놀아, 뭐 게임하고 뭐 여자 사귀고 뭐 그러다가 시험 기간 때 뭐 공부하면 그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이상한 거지? 똑같다니까요. 평상시에 시장이 안 좋거나 조금 편집부 이렇게 좀 시끄럽고 그러면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시장 좋으면 그때 들어가서 한다고요? 아이고. 주식 해보면서 깨달으신 거 없어요? 야, 내가 주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 고생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셨겠다, 그죠?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신다고.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내가 주식 공부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진짜 서울대는 그냥 갔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최소한 고등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근데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할 때도 못 벌어요. 제가 하는 말이 딱 듣는데 기분 나쁘다.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라. 네?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 내는 거지, 노력 안 하고 잔머리 쓰고 이제 기회 하나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죽으라고 고생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고생 하다가 마지막에 생각 잘못해갖고 주식을 때려치거나 뭐 쉬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까운 분들이지 뭐. 아깝잖아요. 고생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재인 때도 이랬어요. 문재인 때가 신라면이었다면 지금은 마라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비교를 하자면 뭐 인사, 정책, 무슨 도덕성, 외교정책, 그죠? 네, 이런 거 따지면은 여기에 신라면이면, 문재인 때 신라면이면 지금은 마라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좀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가면은 세게 갈 거예요. 그때보다는 더 세게 갈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정상회담 하지도 못했지만, 그죠? 네. 그 기사 나오는 거 보세요. 네. 눈치를 채셔야지. 그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면 돈이 오겠어요? 돈이 도망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수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이 옆으로 돌 때도 종목들을 갔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정말 돈이 쉽게 벌립니다. 정말 쉽게 벌립니다.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종목도 미리 이제 선침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을 좀 익혀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현재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회원 유지하고 있는 분들 기대하세요. 오늘도 매도 사인 2개나 나갔잖아. 그죠? 사람들 막 힘들어하는데 요즘 우리 매일같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란 쪽에 이제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지수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란이 지금 생또 난리를 지기고 있거든요. 자, 뭔 얘기냐? 요거부터 잠깐 볼게요. 하여튼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사상을 갖거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은 꼭 보면 허풍을 그렇게 쳐요. 이란 신무기로 맹렬히 공격하겠다. 대규모 이스라엘 공습 예고. 있으면 진작 쏘지. 하여튼 비슷해. 이란은 현지 시간 17일 미사일과 무인기, 즉 드론이죠. 대규모로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가 공습하겠다고 예고했다. 아니 때릴 거면 그냥 때리지 뭐또 예고를 한대. 안 그렇습니까? 미사일 그냥 갑자기 쏘는 건지 예고하고 있어요? 힘든가 봐. 안 힘든 척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IRNA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무슨 지상군 사령관이 이름은 넘어갑시다. 향후 몇 시간 내로 새롭고 진보된 무기를 동원해 맹렬한 공격이 심화할 것 이라고 말은 하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제목도 하여튼 아니 미쳤나봐. 왜 우리나라 언론은 이란 편을 든대요? 이란이 독재국가 아닙니까? 전세계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 아버지 격의 나라인데 왜 자꾸 이란을 두둔하지? 제목 보세요. 트럼프가 말렸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댓글 보니까 댓글은 정상이 돼요. 이래 이란 편을 두고 싶은 언론들. 요즘에 기자들보다 댓글러들이 더 정상인 것 같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군 전시 참모총장 샤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을 공습으로 제거했대요. 죽었대요. 지난 밤사이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사령부를 공습해서 전시 참모총장이자 군 최고사령관 이 사람이 그 이란의 하메네이 최측근이라고 하네. 이 사람 제거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군 수뇌부가 20여 명을 살해당했어요. 벌써 군 참모총장, 뭐 총사령관 다 죽고 있거든요. 후임이 딱 임명되면 또 죽이고 후임 임명되면 또 죽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란 전역 출국 권고 지정 진짜 일찍도 한다 진짜. 이스라엘도 일부 상향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지금 G7 정상회의 갔다가 좀 일찍 귀국했다고 하죠. 여기 보면 미국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란에 직접 이란 전쟁 여기에 직접 참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사가 이상하게 안 나오는데 외신에서 나오거든요. 미국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했다. 이 얘기는 아까 오전에도 해드렸죠, 그죠? 직원 전원 대피형인데 여기 보시면 왜 트럼프가 지금 화가 많이 났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왜 이런 거는 왜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자세하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원래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여기가 제2의 도시거든요. 이스라엘 제2의 도시. 근데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이슬람도 뭐 지낼 거라고 그러고 막 이제 우기고 막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이제 국가들 대사관이 다 텔아비브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 때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텔아비브에 있는 건물이 뭐 원래는 거기가 대사관이었으니까 원래 텔아비브가 본부였어요. 지부가 아니에요. 근데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란이 미사일로 때린 거예요. 뭐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G7 정상회담 하다 말고 기획한 거란 얘기가 좀 돌거든요. 열 많이 받았다 그러던데 분명히 트럼프가 경고했거든요. 미국 건들면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근데 건드렸어 지금. 지금 뭐 저기 어디에요? 오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미국의 공중급유기 그게 20몇 대가 이란으로 갔는데 중동 지역으로 갔는데 그 뒤에 15대인가 또 들어갔대요. 또 40대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 거기 공중급유기 많이 들어가는데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중급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 비행기가 부지하게 떠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미국이 여기 이제 참전하면은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이란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뭐 신무기로 공격하겠다고요? 이스라엘에 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미국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 중에 급등한 거는 흥하해운이에요. 저희가 보유 종목이라고 그랬었죠 이거. 아까 낮에 급등하길래 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근데 흥하해운이 재밌는 게 금요일날 전쟁 터지고 상한가 갈 때 거래가 엄청 나왔거든요. 이 회사가 상장 주수가 좀 많아요. 2억 4천만 주. 근데 이날 나온 게 1억 4천만 주.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다. 금요일날 상한가 갈 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뭐 어제 이렇게 끝났는데 뭐 괜찮아 보이네 그랬거든요, 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분석하는 입장에서 어째 요거 봐라. 네. 근데 오늘 마이너스 8%에서 시작했는데 플러스 18%까지 끌어올리더라고. 근데 오늘은 왜 팔았냐면 거래량이 금요일날 상한가 갔을 때보다 2배 나왔어요. 2배 터졌어. 그러면 이런 거래량은 역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겠죠. 이게 안 끝났다라고는 봐요.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을 필요가 있죠. 이 회사가 상장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이게. 저기 이제 이게 대신증권에서 나오는 차트인데 1980년부터 기록돼 있죠. 네.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기대가 많이 돼요. 어쨌든 수익을 챙겼다는 거. 네. 얘만 이렇게 가고 다른 해운주들은 아이씨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STX 그린로지스라고 장중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흥하해운이 오늘 좀 많이 갔고 휴니드나 이런 방산주를 보시면 끝날 때 시작은 이제 아침에다 하락 출발했잖아요. 갭하락 출발. 이게 왜 갭하락 출발했냐면 그 로이터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아침에 이제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그런 뉴스로 도배를 했거든요. 이란이 휴전을 원한다. 주변 국가들한테 트럼프 좀 말려달라.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네타냐후 좀 우리 좀 그만 괴롭히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막 로이터에서 막 떠들더라고. 근데 제가 오전에 방송할 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로이터는 잘 틀린다고. 로이터 뭐 AP통신 그럼 여러분들 막 되게 정확하고 막 확실한 정보 제공하는 대로 아시는데 안 그래요. 되게 많이 틀려. 미국의 CNN급이야 거의. 네. 형편없거든요. 네.
진짜 요즘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쟤네들 말 믿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잘 속으니까 근데 잘 믿어요 또.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침에 막 여기 한국석이나 흥구석 이런 애들도 아침에 보면 막 마이너스 막 6%에서 시작하고 막 난리였었어요. 그 뉴스 하나 때문에. 근데 어때? 장중에 다 급등했었잖아. 그죠? 한국석유는 대체거래소에서 플러스 1%로 끝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대체거래소에서 플러스 1%로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로이터한테 속으신 거야.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뭐 WP,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거 믿지 마세요. 특히 CNN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기레기라고 보시면 돼. 쓰레기 언론이야, 쓰레기. 우리나라 왜 중국에 좌편향돼 있는 그런 이제 친중 언론들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썩었으면 썩었지 덜 똑같아. 아침에 로이터발 그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났다. 전 신경도 안 썼어요. 하루 이틀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전쟁 관련주도 퍼섹 이런 거 보세요. 끝날 때 가만 올리면서 끝나요.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란이 신무기로 공격하겠대. 트럼프는 지금 참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막 그러고 있고. 그럼 전쟁주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로이터 믿지 마시라니까. 아시겠죠? 쟤네들 안 정확해.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요 트럼프를 다 싫어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트럼프는 그 언론들을 더 싫어해. 앙숙이야 앙숙. 그러니까 그쪽 언론,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뉴스들 중에서 트럼프 관련된 뉴스는 좋게 안 나와요. 네. CNN이나 이런 애들은 이런 뉴스는 그 유대인 관련해서 굉장히 유대인을 혐오하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겠냐고 얘네들이. 근데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은 또 외신 그 뉴스 또 CNN 그대로 받아 쓰잖아. 돌대가리들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뭐예요? 더 쓰레기인 거라. 쓰레기를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해서 또 쓰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말라고 지금 제가 다 펄펄 뛰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맞아. 반유대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해요. 원래 좌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이유도 몰라 지들도. 이란을 편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란을 편드냐고. 중국보다 더 아니다. 중국이랑 똑같은 게 이란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란 편을 들어. 미치겠어 진짜. 보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됩니다. 전쟁 관련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 그린생명과 뭐 랩지노믹스 이런 거 이제 차트 보면 살아있죠. 코로나 관련주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바이오주가 이거 말고 올라오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신풍제 대표적인 코로나 그거 아니었죠. 응? 좋아요. 이걸로 봐야지. 좋아. 신풍제. 그 다음에 뱅크웨어 글로벌 이거 뭐예요? 예전에 우원식 관련주로 급등했던 거 그죠? 최근에 우원식 이상한 소리 하던데 트럼프 형이랑 형님 저기 오해 푸셔야 된다고. 술 먹은 것도 아닐 텐데 뭐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뱅크웨어 글로벌 상한가 갔어요. 뭘로? STO. 스테이블 코인 뭐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빅텍 같은 것도 빅텍, 스페코, 휴니드, 한일단주 이런 방산주들 잘 보셔야 되고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 뭐예요? AI 관련주 중에 뭐 오브젠 상한가 같고 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제 상한가 같아. 점 나왔다고 또 가더라고. 알차라 이런 것들. AI 관련주 중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은 또 급등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무지하게 양절 많이 했잖아요. 뭐라고요? 전쟁이 터지면 큰 전쟁이 터지면 전쟁주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급락한다. 최소 일주일 이상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전쟁 터진 날도 지수 코스닥 지수만 조금 흔들렸을 뿐이지 테마주 올라간 거 많거든요. 근데 3일째 그래야죠. 3거래일째 왔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겁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강조한 건 뭐예요?
아니 뭐 맨날 그냥 눈치나 보고 기회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잔머리 쓰다가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힘든 거 몇 년 동안 얼마나 몇 년 동안 지금 3, 4년 이상 힘들었잖아요. 주식시장이. 그죠? 네. 고생 다 하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한 다음에 증시 올라가고 지금 뭐 눈에 보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제 대형주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중소형 테마주도 갈 차례인데 이제 왜 여기서 주식을 쉬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회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은 거의 이탈이 없어요.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것이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회원들도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다 웃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다 연락 한번 해봤거든요. 대부분 돈이 다 돈대요. 돈이 잘 돌고 있다고, 기대도 많이 된다고. 네. 산후수전 다 겪으신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러신 분들 있죠. 네.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사셔야지. 열심히 사셔야지.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듣는데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추월하고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왜 튀냐고.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이스라엘 전쟁은 그냥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란이 망하면 전 세계 테러 조직들이 한동안 굉장히 조용해질 거예요. 왜? 모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응? 전 세계에 얼마간은 평화가 올 거라고. 그럼 주식시장 잘 가겠네. 맞잖아요. 응? 바이든이 잘못한 것도 많고 막 그랬지만 미국이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금리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막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힘든 거 많았거든요. 주식시장이 못 간 것도 그런 이유도 좀 있어요. 근데 뭐 전쟁이 다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응? 관세 전쟁, 그것도 전쟁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럼 조용해지겠네. 그럼 주식시장이 가겠지 안 가겠어요?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은 생길 건데 왜 돈을 많이 풀 거니까. 돈이 많이 풀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지. 오늘 저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금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있는데 주시장에서 건설기기에 관련해서 급등했거든요. 왜 갔을까요? 재건수혜주. 재건수혜주가 벌써 움직여요. 전쟁 재건수혜주. 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걱정을 많이 해서 수익이 그거에 정비례해서 수익이 나면은 제가 뭘 안 하겠는데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걱정하시는 것만큼 잔머리 쓰는 것만큼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마. 일찍 주무세요. 아 자꾸 이상한 생각, 안 좋은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면 술 드시지 말고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네.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면 바로 쓰러질 수 있을 만큼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그냥 주무시면 돼. 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또 방송하고 계시니까 또 테마주 올라간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부분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 방은 종목 2개나 팔았어. 네. 어제도 막 매도하고 맨날 매도하고 있어요. 수익 실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손절 따위 이런 거 없어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단기면 단기, 뭐 스윙이면 스윙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